자, 이번에 살펴본 토픽은 다음과 같습니다. Electroactive Polymer for Tissue Regeneration, Development and Perspective, 이런 제목인데요. 중국에서 나온 문헌입니다. 차이나. 그리고 이제 마오니까 마오가 이게 털모자인 건 아시죠? 다 아실 건데. 자, 그리고 Progress in Polymer Science에 등재되어 있고 2018년도 문헌입니다. 아주 최신 문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달되어 양상과 디벨롭먼트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정리가, 서머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도 않고 일종의 리뷰 페이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지고 발달되어 왔던 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에 대해서 설명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DY 넘버 같은 경우는 DY 주소라고 하는 게 맞겠죠? DY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서치하셔도 되고, 또는 이 폴리머 사이언스, 프로그레스 인 폴리머 사이언스에 찾아가셔도 될 것이고, 또 저자로 구글 검색 같은 데서 하셔도 되고, 또 도서관에 계시거나 대학에 계신 분 같으면은, 또 연구기관에 계신다고 그러면, 풀페이퍼를 서치해서 보시기를 꼭, 권유드립니다. 이제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렉트로 액티브 폴리머다. 이 말이 참 재밌죠. 그럼 일렉트로 패시브도 있냐? 이 사람 또 말장난 시작했다. 이렇게 되지만, 일렉트로 액티브다. 이런 말은 다소 여러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하기로는, 제 표현으로는, 정기적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을 경우,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이올로직 이펙트를 나타내는 경우, 또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일렉트로 액티브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대다수 분들은 세상에 전기로 사람 몸에다 전기를 꽂아서 뭘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안에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 분들 같으면은, 그럴 개연성이 좀 있겠는데,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어? 아니, 거기다 이런 문헌 근거까지 있는데, 그럼 이건 증거물이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야? 그럼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SC에 놓은 문헌에다가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말의 실말이라도, 또는 한 줄기의 빛이라도, 또 그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바이올로지카 비나미나가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떤 시어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로로 정착할 수 있을 겁니다. 생물학적인 법칙이 되겠죠. 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참, 일렉트로 액티브에 대해 설명하다 말았죠. 그래서, 일렉트로 액티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문헌에 따르면 나누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컨덕티브 폴리머,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는 폴리머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폴리머라고 그러면 다 아시겠죠? 중화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 대다수가 이제 하이드로카본에 의한 석유 계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보통 폴리에틸렌, 폴리이슬린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알기로는 전기를 안 통하는 물질 아닙니까? 가장 그래서 우리가 전선 피복으로 쓰는 물질이고, 고무 대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비닐로, 이거 일본말 같은데, 비닐. 조정해 하겠습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 전기를 안 통하는 물질이 아주 대명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폴리머가 전기를 통한다고? 세상에 그런 플라스틱이 있다고? 세상에 전기를 통하는 비닐루가 있다고? 그럼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다 통하는 게 아니죠. 아주 특이하게 전기를 통하니까, 이런 플라스틱, 비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헌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같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피조일렉트릭 폴리머가 되겠죠. 근데 피조일렉트릭 폴리머 같은 경우도 대다수 같은 경우에는 피조일렉트리시티가 나타나기 위해서 보통 미네랄에서 나타나죠. 또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또 로셜레스 솔트, 그러니까 미네랄 아니면 솔트에서 이런 피조일렉트릭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이게 피조일렉트릭 폴리머라고 그랬어요? 네, 피조일렉트릭 폴리머. 아니, 또 이런 비닐로 해서 이건 피조 효과가 나타난다고? 응? 그렇죠.
그렇죠.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폴리비닐륨 플로라이드, PVDF 같은 경우인데, 이제 뒤에 다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컨덕티브 폴리머, 그 다음에 피조엘렉트릭 폴리머,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요 제목만 해서 좀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말씀은, 비닐, 플라스틱, 폴리머에서 전기가 통하거나, 또는 피조 이펙트가 나타나더라. 이런 내용이죠. 세상에 비닐에서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앞으로 그가 발전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중국에서 나온 영문 문헌이고, 프로그레시브 폴리머 사이언스 2018년대에 등재가 된 가장 최신 문헌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프로그레시브 폴리머 사이언스는 나다.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 일렉트로 액티브, 여기서 또 폴리머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게 어떻게 조직 재생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발전 양상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주한빈, 마오, 또는 이게 차이나에서 나왔다 하는 거. 자, 앱스트랙트, 초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초록에서 보면 말이죠. 휴먼 바디 모션이 어떤 바이올로지컬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하고 커런트를 만든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대개가 저거죠. 뉴런에 대해서 얘기인데, 전체적으로는 통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헌에서들이 이제 그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키고 있죠.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볼티지 그레디언트 전위차를 만들어내는데, 대개가 10에서 90mV 정도 다 셀 멤브레를 통과할 때, 우리 뉴런 액션 포텐셜 이런 데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전위차가 존재한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조직이 치유하거나 힐링하거나 또는 리제네이션 하거나 할 때, 평상시에는 우리 피부라든가 이해 쉬운 예로, 전이차가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이 잘리거나, 그런데 손가락은 재생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제일 터미널 팔랑스가 일부가 잘려나갔을 때, 그 상체가 힐링이 되는데, 힐링될 때 보면 아주 완벽하게 리제네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톱까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는 그 터미널 팔랑스 부분에서 그 전이차가 느껴져요. 볼티지가 체크가 된다 이거죠. 또는, 여기 나온 대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된다. 그리고 또 다른 문헌에 따르면 이제 피부 조직이 재생할 때도 이런 게 있다. 뒤에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롱뇽인가 도마뱀 꼬리 떨어지고 나서 다시 만들 때 그 주변에 가서 일렉트릭 필드가 바이올로지컬 일렉트릭 필드가 보이더라.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그럼 이런 필드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이런 볼티지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세포들이 시그널을 나타내게 되고 이런 볼티지 그레디언트 시그널들이 어떻게 셀의 프로리퍼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조절한다.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얘기죠.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고 근데 그래서 볼티지 그레디언트가 나타났는데 이런 볼티지 그레디언트가 트리거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셀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셀의 프로리퍼레이션과 디폴렌시에이션까지 조절하게 된다.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확대해서 설명드리면 어떤 볼티지 전이차가 나타나는데 포텐셜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런 포텐셜의 차이가 나타나면 거기에 어떻게 셀한테 가서 또는 셀한테 가서 볼티지 그레디언트가 셀한테 가서 어떤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셀이 있다. 볼티지 그레디언트가 전기 신호를 딱 줬다 이 말이죠. 여기는 셀이 나 지금 전기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무슨 사이토카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사이토카인을 나타내고, 이 사이토카인이 다른 스템셀,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든가, 메센키마 스템셀, 여기 같은 경우는 MSC가 되겠죠. 메센키마 스템셀을 보고, 너 여러 명 만들어야 돼. 여러 개로 만들어봐. 이게 뭐죠? 프로리퍼레이션이죠. 자, 그 다음에, 너는
어떤 세포로 특정적으로 분할을 해야겠어. 어떤 셀 리니지로. 이리 따라와.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이 돼. 군인. 계속 너는 군인이 돼야 돼. 라고 어떤 셀 리니지를 가이드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결국은 특정 DNA를 읽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겉으로 봐서는 셀이 시그널을 정기적 신호를 받고 이 셀은 어떤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 어린애 세포한테 가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특정한 직업군의 성인 세포로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특히 이 중에서도 오스테오블라스트 여기 나오죠. 몇몇 세포들이 특히나 이런 그 정기적 신호, 포텐셜 볼티지 그랜트에 센시티브한데, 특히나 오스테오블라스트, 우리가 좋아하는, 아니, 제가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뉴런 당연하죠. 당근이죠. 뉴런 세포 자체가 어떤 전기를 통하는 어떻게 보니까 와이어, 전선줄, 이렇게 보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카디오마이오사이트인데, 이게 뭐죠? 신근이죠, 신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신근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펌프니까 근육 덩어리인데, 카디오마이오사이트 같은 경우엔, 이 근육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명령을 내린다 이거죠. 누가 정기적으로 명령을 내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뭐 아시는 얘기인데, 잘 간략하게 보면, 보통 이렇게 뭐, 동방결절에 있죠. SA 노드, 사이노 아트리얼 노드, 동방결절에서부터 어떻게, AV 노드, 아트리오, 벤트리쿨라, 노드. 그 다음에 어떻게, 퍼킨제 파이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가 일단 쭉 지나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부 집단인 머슬, 심근. 그게 바로 카디오마이오사이트죠. 자, 수축에 결국 제일 먼저 전기 신호가 와서 그게 어떻게 근육의 수축을 유발하고 이 근육의 수축은 결국 어떻게 혈액을 펌핑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카디오마이오사이트는 저 근육의 이거는 전기 신호에 아주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스테오블라스트, 뉴런, 카디오마이오사이트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일렉트리컬 시그널 스티뮬레이션에 아주 센서티브하더라.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뼈다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스테오블라스트 정말 그죠. 단단한 뼈 안에 있는 세포가 이런 정기적 신호를 센싱하고 거기에 이제 이펙트를 나타낸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항상 뭐 이렇게 감자탕을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소갈비는 비싸서 못 먹습니다만 제가 족발은 그나마 먹을 만한 형태들아 족발을 먹을 때도 그 뼈를 보면서 이 뼈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통해서 결국은 셀의 증식과 디폴레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마듈레이션 하는데,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이제 결국 세포의 셀 페이트를 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너는 뭐가 되라. 아까처럼 군인이다. 너는 뭐 거기서 선생님이다. 아니면 너는 무슨 엔지니어 기술자가 되라. 라고 여기 지금 엔지니어가 필요해라고 이렇게 다 정기적 신호로 이루어진다는 거다. 이거죠. 자, 그렇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inspire us. 이런 일렉트로 액티브 폴리머를 일렉트로 액티브 폴리머는 우리가 이제 가공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통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조직 재생이라든가 어떤 상처를 입은 조직에 있어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기적 신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면서 그 상처 치유와 재생과 복원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또는 대개의 경우 이전의 형태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손잡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무슨 항생제수 무슨 무슨 M자로 시작하는 무슨 연고 바르고 이렇게 후 불어주고 정 안 되면 후 불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상처 치유를 빨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기적 신호를 줘가지고. 근데 정기적 신호도 우리가 무슨 무슨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할 때 그런 신호라기보다는 그런 정기적 특성을 가진 물질을 삽입해 줌으로써 일렉트로 액티브한 폴리머를 삽입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지 않을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를 사용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렇게 어떻게 함으로써 딜리버링 일렉트리컬 시그널, 일렉트릭 시그널을 어떻게 줌으로써 어떤 셀한테 시드 셀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멋진 말이죠. 시드 셀, 우리 뭐 시드머니 이렇게 되는데 이 종잣돈, 여기는 종자세포. 이렇게 이제 뭔가 멀티포텐트, 플루리포텐트, 옴니포텐트 셀들한테 자 지금부터는 나 따라와봐 요렇게 스텝 밟고 이런 교육을 받아서 나를 어린애들 할 때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뭐 날 따라 해봐 요렇게 뭐 유치원생들처럼 자꾸 이제 셀들한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일렉트릭 시그널로 여기 나왔듯이 일렉트릭 시그널로 교육.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저걸 할 수가 있겠죠. 뭐 자기들 애기들도 이렇게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자,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말을 지어낸 거지만 아니 근데 여기 이제 그 원문을 읽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는 거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에 쓸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 센싱 하는데 우리 몸에서 어떤 생체 신호를 우리가 캡처하고 모듈레이션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 센세이션 할 수 있는 바이오 센싱 또는 제가 흔히 말하는 티슈 리제너레이션, 조직 재생 또는 드럭 딜리버리 이 드럭 딜리버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무슨 주사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드럭 딜리버리 DDS 시스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이거는 요즘은 굉장히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약물을 꼭 필요한 부위에 한정해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가?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약 이렇게 무슨 마신을 하나 딱 먹었다 먹으면 그거 된 거 아니야 뭐 그런데 일단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죠. 양내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자 일단 위산에 가서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밑으로 더 내려갈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간에 의해서 또 대다수가 파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혈중을 타고서 돌을 수 있는 거는 뭐 대개의 경우는 그거에 몇 분의 1이나 몇십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반감기가 있죠. 쭉쭉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에 3번 먹으세요. 그래도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약이라는 게 전신을 돌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뭐 손가락이 다쳤다 그러면 손가락에만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특정 부위는 아주 어떤 프로텍션을 되고 있기 때문에 혈류량이 적거나 이래서 거기는 들어가지가 않고 약이.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열애이지만 이 DDS에 대해서는 요즘에 많은 분야에서 이런 관련 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느냐. 또 바이오메디칼 임플란트, 무슨 덴탈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체에 심는 모든 거는 임플란트라고 그러죠. 안에다 심으니까 임플란트. 밖에다 심으면 익스플란트겠죠. 요즘 뭐 임플란트 광고도 하고 익스플란트는 광고 안 하나? 좀 너무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에요. Here we will summarize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electroactive polymer. 여기서 한번 저희들이 문헌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를 이용해서 또는 폴리머들이 어떻게 셀 펑션과 비협에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에는 말씀드린 대로 컨덕팅 폴리머가 있고 비조 일렉트릭 폴리머가 있고 또 하나 더 하자면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젤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좀 지우고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들의 그 정리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일렉트로 폴리머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셀 펑션하고 비헤비어에 같아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일렉트로 폴리머의 몇 가지 크게 구분을 지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컨덕팅 폴리머, 피조 일렉트릭 폴리머, 그리고 폴리일렉트로 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릴 얘기지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기를 통하는 폴리머, 전기를 통하는 비닐, 그 다음에 피조 일렉트릭 폴리머,
앞전 비닐. 제가 비닐이라고 해서 이게 좀 너무 과하게 표현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는 비닐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빠르게 하고자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뜻은 아닌 거 다 이해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통하는 경우, 전기를 통하는 폴리머 또는 합점 폴리머, PVDF가 그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젤,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글라이코스 아미노 글리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 이제 ECM 머티리얼 중에 특히나 그라운드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부분에서 GAG 많이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글라이코스입니다. 글라이코스 요것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글라이코스. 글루코가 아닙니다. 글루코스가 아니고 글라이코스. L입니다. L. 아미노 이건 안 써도 되고 글라이칸입니다. 글라이칸. 우리 생각에는 글루코스 저도 그렇게 흔하게 발음을 잘못했던 것 같고요. 글루코스 아미노 글루칸 뭐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글라이코스 아미노 글라이칸. 글라이코스 아미노 글라이칸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해서 이런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를 이용해서 어떤 정기적인 작은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를 이용해서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을 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바이올로지 리스판스를 살펴보겠다 하는 거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리제너레이션 티슈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한번 리뷰해보겠다. 이런 어떤 티슈, 특히나 본이라든가 너브라든가 하트 이거 말씀을 아시죠? 그 다음에 카트레지, 스킨.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전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너브는 당연하죠. 전기줄이니까. 그 다음에 하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떤 하부 조직에 불과한 거죠. 머슬이라는 건 전기 신호에 따라서 갑자기 움직여주는 어떤 하인이다. 명령이 떨어지면 밑에서 일하는 초급 부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트리지 스킨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티슈 리제너레이션 분야에서 이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머티리얼들이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가 리제너티브 메디신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잠재적인 여러 후보군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일렉트리컬리 리스판스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초록을 마치고 있군요.